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일부 순서입니다. 5월 29일 월말 일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월말 경마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어려운 경마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 백돌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돌 위원, 이번 주부터 이제 이세마 신의 마필들이 이제 출조하고 있고, 그 경주도 좀 단촐하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편성 좀 어떨까요? 부산 중계 경주, 서울 경마 경주 어떻습니까, 편성이? 그렇습니다. 월말이기 때문에 좀 혼전도 자체가 좀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좀 긴장을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제 느낌만 그럴까요? 전체적인 편성 구도는 좀 더 욱석을 가려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함정이 있는 경주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팬 여러분들께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돌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월말 경마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고 나름대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말들이 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집중해 하신다면 월말 경마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경마를 접근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흥미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라 그러면 어린 마필들,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마필들, 데뷔전을 치르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 흥미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위 경마에서 정말 그 신의 마필들, 2세 신의 마필 간의 경주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촐한 편성이 짜져 있다고는 하지만 흥미로운 경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1경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오시죠. 표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7대의 마필, 2세 신마들 간의 대결입니다. 6등급 편성을 보면 3세마 경주는 5등급 수득 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2세 신의 마필들은 4등급 수득 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국산 마필의 좀 장려를 정책을 좀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 같은데요. 좀 많은 신의 마필들이 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2세 마필들 아직까지 능력 검증이 좀 덜 된 마필들이고. 제가 주행 심사를 보면서 역시 어린 마필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마필들이 7두가 있는데 과연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님,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촐한 7마리 편성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걸음발은 다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세 맛 정책 때문에 수득 상금이 4등급 상금이 주어지다 보니까 한두가 모두 다 열심히 해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행 심사부터 다 눈에 띄었던 마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7번은 매니브레이싱이라는 마필은 앞으로 분명히 띄워줄 마필로 판단했던 전력인데요. 추진 없이 빠르게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모습도 여유가 좋았고요. 직선 코너링 구간에서 살짝 제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선 구간에서 의도적으로 모래를 맞추는 연습까지 하는데 마필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로 판단합니다. 지세도 좋았고 추진 반응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아직 어린 2세 마필이긴 했습니다만 흠잡을 데 없는 좋은 모습이 많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직전 능검시의 상대가 재검을 치르는 IM 캡틴과 그리피스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능력이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 매니브레이싱이나 마필도 뛰는 모습 보면 순발력, 중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이제
유심 살펴보면 힘이 좀 덜 차서 어리구나, 좀 체권이 좀 높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편성에서만큼은 7번마 매니브레이싱이 좀 선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썼고요.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었던 세력은 매니브레이싱을 제외하고 역시 6번마 금봉항의 역주가 좀 기대가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역시 함께 뛰었던 컬러풀 캣이나 제란이란 마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컬러풀 캣은 직접 그때 능검 이후에 다시 한번 재검을 치르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금봉항 역시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매니브레이싱처럼 추진 없이 스피드감을 보여주다가 모래 반응에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신의 마필 답지 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본기 좋은 이번의 경주 충분히 역주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파이널 포스라는 마필도 선입권에서의 기본기, 또 모래에 대한 반응, 지세에 대한 반응까지도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마 파이어볼이란 마필이 주파 기록이 1분 05초 이때 지금 보여준 마필,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좀 제어성 말머리를 펼치면서 통과 자체에 의의를 뒀던 모습이라 이 마필의 반전 가능성 가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만 파이널 포스하고 파이널 포스 말씀해 줬는데 3번만 마이티 만보가 이제 같은 마방에서 두 마필이 나와요. 그래서 파이널 포스라 마필 저 역시도 이제 그 추천 마필에 선정을 했는데 저는 채공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에 이런 채공이 높다는 것은 힘이 좀 덜 찼다고 평가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전에서 걸음을 얼마나 해줄까, 좀 잘 뛸 가능성보다 좀 못 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은 마이티 만보도 좀 같은 맥락이지만 그 좀 심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똑같이 두 마리를 비교하면. 그래서 3번만 마이티 만보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 경주 자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흠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비교나 판단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파이널 포스의 선전이 좀 기대가 됐고요. 우선적으로 금봉항 쪽으로 좀 기우는 편이라서 파이널 포스나 파이어볼 둘 중에 마필의 옥석을 가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위원은 7번마 매니브레이싱 중심으로 해서 6번마 금봉항 그리고 1번마 파이널 보스 이 두 마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고요. 저는 7번마 매니브레이싱 중심에서 역시 6번마 금봉항 그리고 4번마 파이어볼을 상대마로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별정 시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상당히 여력감 있는 선전을 거뒀던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12번마 쏘아리 천왕이란 마필이죠. 쏘아라 천왕. 외곽 게이트에 있고 기승자가 교체가 됐는데 이 마필을 중심으로 상대말을 좀 찾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과연 전개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쏘아라 천왕의 상대만은 또 어떤 말이 있을지 이번 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자, 현등급 기본 마필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말씀해 주신 능력 상승세, 편성의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마필 한두와 후차권에서의 난전 구도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마필 각각의 능력과 전개 요건이 상당히 중요했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성 대비 분명히 이번 경주라면 후차권에서도 좀 옥석을 가릴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모습에서 역시 4대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10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죠. 10번마 트러스트미가 차분하게 선두권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편성으로 사료가 되고요. 뒤이어 외선이지만 기본 스피드감과 중속감이 좋은 마필 12번마 쏘아라 천왕도 밀리지 않는 전개를 보여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게이트 이점이 좋은 마필 2번마 천년호령도 차분하게 따라줄 모습이고요.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1번 호크아이즈가 세 마필의 후미에서 타이밍을 잡고 따라 나설 전망입니다. 10번, 12번, 2번, 1번, 4두가 촘촘한 전개를 이어나설 가운데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앞서 있다. 현편성이라면 연투 능력을 좀 더 강하게 점쳐질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단연 12번마 쏘아라 천왕이란 전력이겠죠.
데뷔 이후에 고개가 다소 높은 모습 속에서 걸음의 변화가 다소 더딘 모습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직전의 경주 여유 있는 주폭으로 변화의 폭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함께 접전을 치렀던 라온 아머스란 마필이 승급전 불리한 전개 속에서도 연투를 거둘 만큼 당시에 보여줬던 수아라 천왕의 탄력감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층 약해진 상대 속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대들 전개 요건을 만났다면 이번 경주까지는 수아라 천왕의 선전은 좀 더 가능성이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선 좀 힘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만 발전 가능성 높은 1번마 호크아이즈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에서의 여유가 좋은 선추위평 마필이에요. 사실 직전의 경주 당시에도 훈련 시의 여유감이 좋아서 기대감을 좀 가졌던 전력인데 초반의 전개가 다소 밀린 모습으로 아쉬운 3위권에 마크했던 전력입니다. 밀린 전개를 감안했을 때 종반에서 보여준 걸음의 여유는 인상이 강했고 한층 좋아진 상태 속에서 상대들의 스피드나 탄력은 오히려 직전 대비 수월해진 모습이라 힘에 대한 여유, 타이밍을 조여줄 수 있는 1번마 호크아이즈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마 천년호령이란 마필의 변화도 최적 전개도 염두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다소 밋밋한 끝걸음은 아쉽지만 기본 선입권에서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최근 들어 보여주는 스피드감의 변화 자체는 상당히 여유가 좀 좋아진 모습 속에서 훈련에서의 가벼움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속에 상승세의 5등급 천지성공과의 연속 병합에서도 보여준 근성이라면 충분히 변화는 노려볼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복병권의 세력에선 10번마 트러스트 미의 스피드에 염두가 좋은 경주입니다. 데뷔전 가벼운 적응 이후에 골마겸으로 인해서 한동안의 주기가 늘어졌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선 힘이 덜 찬 모습으로 직선에서 다소 기대는 모습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는 변화 자체가 좋아지는 모습이고 뚜렷한 선두권의 강제가 없는 이번 편성 힘에 대한 여유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 기습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12번마 소아라 천왕을 필두로 1번마 호크 아이즈, 2번마 천년호령, 10번마 트러스트미의 기습 가능성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3세마 수말들이 뭐 56을 달고 뛰는 말도 있고 55.5를 달고 뛰는 말. 여기에 이제 소아라 천왕 같은 경우는 56.5를 달고 뜁니다. 그 별정 시형 경주는 2차권에 최근 전적이 이제 3회 안에 2차권에 오면 플러스 1kg를 더 답니다. 그리고 3차권에 왔던 말들은 0.5kg를 이제 더 부여합니다. 앞말도 이제 뭐 마이너스 2kg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똑같이 동일 이제 부중을 달고 있어요. 자, 소아라 천왕이 그래서 56.5를 달고 있고 정평수 기수가 승해요. 외곽 게이트로 밀렸는데 문제 없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부중이 올라갔다, 전개가 밀렸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마필의 능력 자체가 보여준 걸음에서 이번 편성이 좀 앞서 있다는 판단입니다. 전개를 풀어나가는데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정평수 기수가 정말 이상한 말머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입상권이 가장 유력하다 판단합니다. 예, 정평수 기수가 이 방송을 보면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타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상대마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크아이즈, 2번마 천년호령, 10번마 트러스트미 이런 마필이었는데 호크아이즈나 2번마 천년호령이 좀 인기를 누릴 것 같고 10번은 좀 덜 누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마필이 몇 두가 있어요. 자, 6번마 무적의 질주. 최근에 인기마로 대두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5번마 K마운틴이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고 보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11번마 승자여걸이라는 마필이 역시 순발력의 강점이 있었던 말인데 주력의 좀 단점을 갖고 있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따라가면서 걸음의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마로 전혀 틀린 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만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경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브마 K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좀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지켜봤었는데 지구력에 대한 변화가 너무 답보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도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를 했고요. 자, 6번마 무적의 질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보여줄 거름이 있다라고 저 역시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저는 훈련을 보면서 이마필의 다리가 계속 높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체공이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리가 계속 발스힘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순치가 된다면 띄워줄 마필로 판단하는데 훈련 시 모습은 좀 좋지를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싶고요. 11번마 승자일그는 저도 같게 생각합니다. 이마필은 뭐 선취입이 되는 마필이고 최근 뛰었던 편성 대비 이번의 편성이라면 가능성 자체는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추천한 마필들에 좀 설명을 잠깐 부연설하면 5번마 K마운틴이라는 마필은 데뷔전 초에서 보면 추입으로 싸웠던 말입니다.
최근 이제 순발력을 발휘하고 선두권에 가담을 했던 말이죠.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말이고 최근 3월달 경주와 4월달 경주는 모두 다 전개의 분리 속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버마 케이 마운틴이 자신이 레이스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6번마 무지개 질주란 마피는 플라잉 볼트하고 힐캣이 들어왔을 때 보면 정말 참고 있다가 한 발을 딱 쓴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가벼운 하정우 기수가 기사하면서 좀 서둘르죠. 말을 초반부터 밀어제끼다 보니까 힘쓰는 구간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마 K 마운틴, 6번마 무적의 질주를 상대마로 지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백돌리언은 12번 소아라 천왕 중심에서 1번마 호카이즈, 2번마 천년호령, 10번 트러스트미까지 3대의 마피를 상대마로 지목해 주셨습니다.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말, 그리고 지난 경주에 가능성을 보였던 말, 여기에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는 말, 능력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인기마 접전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지만 안말 경주입니다. 안말 경주는 항상 좀 이변의 가능성 좀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백돌리언이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승부처로 지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언.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오늘의 추천 경주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이트가 꽉 차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안말 경주이다 보니까 변수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공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직전에서 데뷔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봤던 마필, 상승세의 주폭 속에서 여전히 이 정도의 편성과 전개라면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전력 한두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노리고 싶었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전력은 이번만 천지성공이죠. 승급전을 치렀던 직전의 경주에도 인기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 마필은 또 된다, 믿고 가자, 또 적정으로 연계를 드렸고 주폭의 여유감도 저는 마음에 들었던 모습이었고요. 게이트의 요건, 상대적인 모습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후차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넓게 봤을 때 안쪽에 있는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1번마 드림아이, 3번마 와일드 레이크, 5번마 스페셜 샤인부터 7번마 듀얼 포풍, 9번마 해피투데이, 10번마 금수화까지 빡빡하게 이 마필들의 접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개상의 모습이나 훈련 시의 변화, 어떤 마필이 좀 더 나았을지가 가장 관건인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이 마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만큼 압축전 모습으로 자신 있게 인사드릴 오늘의 4경주입니다. 좋습니다. 2번마 천지성공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대만은 여러 마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정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새벽주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런 표현,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다 이런 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지성공을 인정한다 해도 후차권 전력을 제대로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배당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두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습니다. 인기마들 간의 접전. 어찌 보면 컨디션도 분명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인기마의 좀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백동이요. 어떤 말에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단거리 1000m 자체에선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한 전력이죠.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쇼트 스톱이라는 전력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딱 봤을 때 발주 능력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발주 위의 중속감, 종말에 몰아붙이는 탄력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이죠. 57을 달고 또 미라클 볼트가 이끄는 흐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고 최근에 굉장히 빠른 흐름에서도 다시 한번 능력을 끌어낼 만큼 회복사가 상당히 또 강해진 모습인데 인게이트 2점 속에서 상대 마필들이 순발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만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슈터스톱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 경주 오히려 감량의 2점이라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1번마 쇼트스톱. 최근 연이어 선전하고 있고 선출이 좀 자유롭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1번 게이트라는 점에서 1번마 쇼트스톱은 다시 한번 상세를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마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마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객관적인 모습에서 최단거리 1000m라면 이번 경주 좀 더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단연 역시 2번마 마이 앨리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직전 경주에서는 초반에 나서는 과정까지는 좋았는데 바깥쪽에 있었던 5번 마필과 시종 무리한 경합 속에서 결국 두 마필이 자멸을 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000m 단거리 속에서 마이 앨리스의 선두력은 가장 앞서 있다는 판단이고 혹여나 다른 마필이 선행을 방해했을 때도 마이엘리스는 과거 따라가는 전개에서의 경쟁력도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1000m 단거리라면 우선적인 경쟁력은 좀 더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곽 쪽에 있는 신예 마필 11번마 광해질주란 마필이 제가 주행심사부터 훈련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봤던 마필이었어요. 챔프라인이란 마필이 재건 마필이다 보니까 착차가 좀 많이 나긴 했어도 전반적인 스피드나 잡고 가는 탄력 속에 지세의 안정감이 상당히 안정감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훈련 시 주폭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안쪽에 있는 3번마 메리언 카운티란 마필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마필이 작년 올해 1월 경주 이후에 상태가 좀 떨어진 모습으로 결국에 좀 거세를 담행하고 나오는데 거세 이후에 주행심사를 치른 모습은 스피드감에 대한 변화가 워낙에 지금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모습 유지해주고 있는 1000m라면 3번 메리언 카운티의 기습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딱 한 마필만 짚어볼까요? 5번마 슈머스트 고온이라는 마필인데 이게 봉화 진협을 좀 앓고 공백을 갔던 말입니다. 지난 경주가 공백 1400m, 저는 이 1400m는 무시하고 싶습니다. 1000m 경주를 해서 5번마 슈머스트 고온 제법 때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쇼머스트 고온 같은 경우에도 기본 능력을 충분히 지녔다고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관점 자체가 조금 선두권의 흐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마필이 과연 이번 편성에서 좀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서 고민해 봤을 때는 저는 이번 경주를 보고 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번마 메리어 카운티하고 이제 함께 주행심사 재검을 받았던 마필인데 오히려 메리어 카운티보다는 5번마 슈머스트 고온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보고 싶다. 5번마 슈머스트 고온이라는 마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고 백동희 의원은 1번마 쇼트스톱 중심에서 2번마 마이엘리스, 11번마 강해질주, 3번 메리언 카운티까지 말씀해줬고요. 저는 2번마 마이엘리스가 단독 선행을 할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1번 쇼트스톱 그리고 5번마 쇼머스트 고온까지 두 마필을 상대마로 주목하겠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최근 연이어 선전하고 있는 마필이 4번마 대부명가인데 대부명가가 직전보다 이제 부담 중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마필의 선전으로 이어질지 이 마필을 제한 나머지를 보면 능력은 엇비슷합니다. 대부명가도 부담점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경주는 능력 엇비슷한 마필 간의 접전 양상, 난타전 양상을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백동희 의원, 이번 경주에 그래도 이런 경주에서 좀 우세하다. 어떤 말이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 이번 편성 자체는 솔직히 좀 난타전 구도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들 자체에서도 누가 더 낫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한 부분만 잘못 짚어도 기복을 보일 수 있는 전력들이 모아놨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실 텐데 저는 꼼꼼한 체크 속에서는 역시 이번 파워 정상의 걸음발에 대해서 좀 상승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좀 선두권에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끝걸음이 좀 탄력이 안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차분히 참고 타는 전개 속에서 최근에 그 끝걸음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죠. 무엇보다 직전 경주는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발주가 좀 늦어지면서 전개가 꼬였는데 차분하게 내선 전개를 펼치면서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극복해내면서 보여준 끝걸음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다는 판단이고요.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 몇 두 있습니다만 파워 정상이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만 유지해줘도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상승세 구간은 이번 파워 정상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경주가 수성 캡틴이 57의 부중을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워낙 페이스를 늘렸고, 근데 이제 플라잉 같은 경우 보면 저는 약간은 이제 좀 심적으로 뛴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외곽을 선점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페이스가 늘면서 파워 정상이
수월하게 좀 선두권에 가담하고 페이스 조절하고 체력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면 3월 26일 날도 시막 로켓이 끊었던 레이스가 빠르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때 당시도 늦바라고 별거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충마급으로 관계가 없을까요? 네, 저는 관계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만큼 이제 상대나 흐름에 대해서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찌됐던 그 부분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파워 정상이 늦바란 모습에서 어부지 약간 이득을 본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선 저 직전과 똑같이 저는 늦바랄 거라는 상상을 하기도 싫고요. 파워 정상이 정상적인 레이스에서 차분히 선입권만 펼쳐주더라도 상대 마필들의 불안 요소는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마필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최근의 상승세가 뛰어난 전력이죠. 사우마 대보명가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가 프라임 골드가 상당히 좀 빠르게 끌었던 레이스에서 외선에서 좀 약간 무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가담했음에도 결국에 마지막 걸음에선 프라임 골드를 넘어서는 좀 기염을 토해서 보여줬는데 끝걸음의 여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물론 이번 경주가 1,400m고 56.5라는 부담을 극복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상태 자체는 여전히 발주 연습까지 진행을 하면서 병합 훈련을 해주면서 열심히 준비해줬기 때문에 기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일본어 지상비행이란 마필 자체가 직전 1,700m에서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버텨내줬습니다. 물론 이제 1,400m 얼마만큼 초반에 전개를 펼쳐주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함께 뛰었던 투어마이더스도 승급전에서 바로 연투를 이뤄나갈 만큼 탄력 자체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판단이라 전개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7번 플라잉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에 경주에 손해가 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직전보다 좀 가벼워진 부중 속에서 문세영 기수의 다시 한번 기승이라면 좀 더 변화된 모습은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말 그 면면을 따져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마필들이 출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돌리언은 2번마 그 파워 정상 중심으로 해서 4번마 대보명과 1번마 지상비행 여기에 7번마 플라잉을 말씀해 줬고요.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뭐 직전보다 부담 중에 늘고 거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선취이 좀 자유롭다고 평가됩니다. 이번에 지상비행이 단독선을 가기가 만만치 않죠. 순발력에서는 5번마 캐논 스파이더가 만만치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4번마 대보명가가 전개 유리를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4번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 2번마 파워브 정상 그리고 지난 경주에 놀라운 출력을 또다시 보여줬던 3번마 스트롱 샤인 그리고 7번마 플라잉까지 상대마로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를 제가 이제 추천 경주,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데뷔전 때부터 좀 싹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말은 꼭 눈여겨봐요. 그리고 좀 타이밍을 잡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밍을 놓칠 때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정말 아쉬울 때도 많은데 이번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지금 3번마 자이언트 킬러, 6번마 위너레드, 8번마 인디러 이런 3대의 마필이 좀 인기를 좀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틈새를 도전할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노려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6경주는 아주 큰 배당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공략할 가치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경주로 선정했고요. 좀 노릴 수 있는 복병만을 좀 더 우선에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좀 쉽게 보면 이 경주도 좀 압축을 해야 될 그런 경주 같은데 조금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백돌리언 이번 경주에 선정 기대된다. 어떤 말이 될까요?
능력적인 측면에서 정말 강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승세의 모습 속에 편성상의 이점은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다 평가했던 마필이 3번마 코트윙이란 전력입니다. 이 마필은 변화를 보이는 시점에서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직전에 승급전 당시는 좀 기대감을 가지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도 해봤어요. 당시에는 저는 마하로의 뭐 소리차 우승 최고의 선전을 응원했었는데 코트윙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무리했던 전개를 펼쳤고 일반적인 마필이라면 좀 무너졌을 모습이 있었을 텐데 정말 많이 버텨줬다고 전 평가를 하고 싶고요. 순발력에 대한 변화나 거리에 대한 적응력도 마친 모습 속에 상대 마필들의 그렇게 능력 자체에서 강한 모습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적 이점을 살릴 코트윙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코트윙이 호크인 자마입니다. 데뷔전 최고 보면 순발력이 없어서 정말 이게 역시 고개가 높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지 않나 하는데 느닷없이 선의권에 가담을 했었고 지난 경주는 지금 백돌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상당한 불리한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근성을 발휘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3번마 코트윙의 상승세 기대보자 이런 표현 쓴 것 같고요. 상대방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직전 인게이트 이점에 오히려 이 마필한테 좋지를 못했다 평가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7번마 우승 최고인 것 같아요. 3월 27일 때 외선에서 굉장히 놀라운 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으로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었고 직전엔 인게이트 이점 속에서 차분하게 전개는 좋았습니다만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내지를 못하면서 걸음은 좋은데 아쉬운 4위권이었죠. 원하는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바깥쪽 게이트로 나와 있고요. 상대권의 흐름이라 상대의 마필들의 전력은 강하다라고 평가는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경주 7번마 우승 최고의 취임력에 우선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쪽에 있는 이번마 대한의 명성이 직전 빠르지 않았던 편성 속에서 선두권을 빠르게 장악을 해내면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선전해줬었죠. 과거 뭐 좌창도 있었고 뭐 구절염에다 재고렴까지 안 좋은 질병을 다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공백 이후에 차분하게 걸음을 늘려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늘어난 부중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개상의 문제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마필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마 사라토 명운이란 마필이 이번 경기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스피드가 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힘에 대한 여유를 좀 띄워주는 마필이라서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마필 역시도 정말 투입에 대한 타이밍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깜짝 입상 가능성도 다시 한번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두 마필 정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1번마 소리처란 마필도 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이쿠 기수가 기사한 마필 4번마 금포 디바 뭐 냉정히 따져보면 여기서는 단독 선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마 소리처 4번마 금포 디바 입상 기대치. 소리처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마필 역시도 추임력에 기반을 잘 두고 있는 마필이고 1400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게이트 이점에서 사토시 기수가 종반 추입의 타이밍을 바깥쪽으로 빼는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 주느냐가 판단이겠습니다만 이 마필의 가능성은 저 역시도 열어두고 싶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번 금포디바란 마필이 작년 10월 달의 경주 이후 복대상 등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기 휴양이 있었는데 공백전에서 보였던 순발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지구력에 대한 여유는 아주 좀 컸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경주가 앞선을 장악할 수 있어도 버텨내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선행하는 마필 정말 꼭 관심을 갖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뭐 한올의 질주가 선두권을 강탈했기 때문에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어찌 보면 면면을 따져보면 마필의 능력은 엇비슷합니다. 근데 최근 경주 선전했던 2번마 대한의 명성, 3번마 코트윙이 좀 더 인기를 모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처, 그리고 뭐 우승최고, 금포디바 이런 말들이 상대마로 좀 인기를 좀 나눠갈 것 같아요. 근데 마필의 능력 아주 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2번 대한의 명성, 3번마 코트윙 이 두 마필을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요. 나머지 마필도 그래도 꼭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국내에서 4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 레이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빠른 레이스가 돼서 약간 좀 이변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3세 마필들의 성장 과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3세 마필들의 근소한 우세를 한번 예측해보고 싶은데요. 과연 백동 위원은 이 경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 경주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총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자, 기본기 좋은 마필들도 눈에 띄는 모습이 있고요. 상승세의 주폭을 보여주는 스피드형 마필과 현등급에서의 기복형의 마필들 간의 양강 구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에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는 전력들이 좀 더 이번 경주에서도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판단이라서 어떤 마필을 중심에 세우고 어떤 마필에 집중을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인 모습에서의 4두의 전개, 이번 경주 5번, 9번, 10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전개를 펼쳐 나설 전망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좋고 적응력 좋고 스피드 좋은 오마 주얼리 파크가 다시 한번 선두권 장악을 빠르게 시도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선입권에서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구엄마 시대의 여왕도 밀리지 않는 전개를 빠르게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외선이지만 기본기가 좋은 12번마 가이아 썬더도 차분하게 3위권, 4위권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세 마필을 보내놓고 타이밍을 잡아갈 10번마 카원까지 5번, 9번, 12번, 10번 4두가 치열한 접전 양상 속에서 타이밍을 맞춰 나갈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편성에서 전개적 이점, 상승세의 모습 기대감이 좀 더 앞서 있다 평가하는 전력은 단연 바로 5번마 주얼리 파크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순발력의 강점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죠. 데뷔전에서는 약간 착지가 좋지를 못해서 아쉬움을 남기고 그 이후의 모습에서는 정말 발군의 순발력으로 연투를 이어나섰던 전력입니다. 우선은 뭐 따라가는 선입에서의 가능성도 점쳐졌었던 모습이고 직전의 경주 자체는 뭐 승급전에 1400m 끝까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만 상대 자체가 참마와 걸음발이 좋아진 싱그러운 아침이었던 점을 생각했을 때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점은 저는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좋은 1200m에서 전개상의 이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우선적인 중심권의 마필로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외선에 있는 12번마 가이아 썬더의 최근에 꾸준함에 관심이 좋은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입상을 하는 과정까지 우여곡절이 좀 많긴 했어도 회복세가 좋아진 모습 속에 최근의 기세는 상당히 여유가 좋죠. 선두력의 기반이 좋은 마필로 직선에서 여유감도 아직은 여력감을 남겨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유연한 이번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지세만큼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유연한 모습을 유지해줬던 만큼 상승세에 대한 주폭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0번마 카원도 이번 편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데뷔 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메인피의 자마입니다. 걸음의 변화가 더딘 모습 속에서 항상 둔탁한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거세 이후에 마필 자체가 말 그대로 180도 달라지면서 최근의 여유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힘으로 뛰어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좀 강하고 빠른 흐름에서의 선전이었던 만큼 카원의 상승세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9번마 시대의 여왕의 최근의 안정감도 이번 경기에서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발력의 기본이 좋은 마필로 데뷔 이후 연투를 이어가다 작년 12월에 이세마 특별 경주 이후에 상태가 떨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이죠. 서서히 회복세가 좋아지는 모습 속에 선입에서의 기본기도 살아나는 모습이고 앞선 마필들이 상대적인 힘에서는 밀릴 모습일지 몰라도 전개상의 모습에선 최적 전개가 가능한 9번 시대의 여왕도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한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5번마 주얼리 파크를 필두로 12번마 가이아 썬더, 10번마 카원, 그리고 9번마 시대의 여왕의 최적 전개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7경주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아주 꼬집어 보겠습니다. 자, 10번마 카원에 대해서 이제 좀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근데 카원이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 보면 거세하고 좋아졌습니다. 근데 별빛 신화가 단독 선행이 예견됐던 경주예요. 근데 젠틀장이라는 마필, 김옥성 기수학에서 선두권을 강탈하죠. 그 경주에서 어찌됐든 전개 이점을 가지고 왔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스타올릭 경주가 그렇고 3월달 경주에 보면 테마 등급이 일자로 끌었던 데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진로가 막혔습니다. 진로가 막힌 거는 인정하는데 야오 미라클을 이겼어요. 야오 미라클. 야오 미라클은 그 호크행에서 고개가 좀 높죠. 그리고 흙을 맞으면 잘 안 튀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 마필을 좀 겨우 이겼고 뭐 지난 경주 소박한 인생이 또 김옥성 기수가 선두권을 강탈했던 데 있어서 또 이겼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또 고련증도 앓고 나옵니다. 그래서 10번마 카원
좀 그 지금 3두에 선전해서 여쭤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의 경주에선 안쪽에 있는 이번 말 로드힐이나 오픈뱅크도 빠르긴 합니다만 주얼리 파크가 가진 순발력이 저는 객관적으로 앞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얼리 파크가 선두권을 끌고 안쪽에 있는 마필과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이 경합을 이뤘을 때 오히려 따라가는 마필들이 좀 무너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카원 역시도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아직까지 좀 안으로 기대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쳐나갈 부분도 분명하긴 합니다. 하지만 걸음 자체는 계속해서 끝걸음을 남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선두권의 경합이 일어난다면 이마필의 선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딱 하나 더 짚어볼게요. 자, 3번만 오픈뱅크란 마필이 승자안을 따라가서 졸전. 지난번에는 그 공백 마방 옮기고 나서 공백을 갖고서 이제 출전했는데 이때 또 그 스모큰조를 쫓아가서 이제 졸전입니다. 자, 주얼리 파크가 따라가서도 입상을 했던 말은 분명해요. 근데 오픈뱅크도 순발력은 상당히 빠르다고 봅니다. 주얼리 파크가 선두권을 장악하자 그러면 오픈뱅크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주얼리 파크가 저는 이번에 편안하게 선행을 장악해주면 더 좋지만 오픈뱅크 바로 옆에만 있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모래 안 맞는 전개만 펼쳐도 상관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요. 오픈뱅크가 이번 경주에서 상대 마필들의 스피드의 압박을 벗고서 이번 경주를 버텨낸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저는 전개를 끌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신에 이제 카원보다는 오픈뱅크는 어찌 보면 주얼리 파크가 따라가면 견제 없는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 이거에 또 한 편을 던져보고 싶었던 겁니다.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3세 마들의 이제 선전을 기대하고 있죠. 5번마 주얼리 파크, 9번마 시데이어와 12번마 가이아 썬더. 이 3대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을 백동희 의원은 카원을 말씀해줬고 저는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 3번마 오픈뱅크도 좀 관심을 가져오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경주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구경주는 YTN배 대상경주로 펼쳐집니다. 구경주 출마해 보시죠. 일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2000m 마령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3세 마필들이 이제 53kg 그리고 4세 이상 마필들이 59kg 부족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 남반부 마필들은 이제 그 감량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북반부 마필들이 출제해서 요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과연 어떤 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님, 어떤 말의 선전을 기대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오픈 마령 경주라는 건 것 같아요. 우선은 3세 마필로서 감량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이번만 미소왕자와 4번 광복 70입니다. 미소왕자는 직전 승급전이 2등급 승급전인데 56.5 승급 이전과 동일한 부중을 받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상대 마필들을 전개 속에서 좀 레이스를 좀 차분하게 내선에서 따라갔던 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고 이번 경주 자체는 감량의 이점 속에 단독 선행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흐름에서 앞서 있는 이번 경주 우선 순위의 순위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소왕자가 그 따라가서 사이클링 히트하고 들어올 때 왜 따라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경주는 선두권을 장악했던 데서는 뭐 여기 지금 함께 출전 더선 챔프를 여유 있게 벌렸단 말이죠. 뭐 불량주로 하지만 지난번에 왜 따라갔을까? 여기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2000m인데 선행 가면 버틸 수 있겠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상대 마필 중에서는 역시 3세 이상 마필들은 거기다 이제 59를 받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걸음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는 건 역시 1등급 마필이죠. 지금 타 마필들은 뭐 2등급, 3등급인데 유일한 1등급 3번마 당산 대업입니다. 최근에 걸음의 여는 상당히 좋아요. 다만 이제 흐름이 빠르고 이 마필이 외측으로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원활하게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대를 봤을 때 해볼 만한 모습, 오히려 같은 동일한 부중이라면 좀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1번 더센체프가 직전 승급전에서는 전개를 아예 풀어내질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쭉 밀리면서 끝걸음만 남겼던 모습이지만 이 마필도 취입의 한 발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염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걸음 변화가 좋았던 온마 아르고 브레인이란 마필도 최근에 계속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 또 걸음의 여력을 남기고 있어서 이 마필의 종반 한 발 무빙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짧게. 강복 70은 지금 선정하지 않았어요? 네, 우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않는데 미소왕자가 선행을 가고 광복 70을 따라가고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하는 그림은 저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경주를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소왕자는 이번 경주 저는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고집을 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대방 강복 70이 따라가서 2000m를
복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당산대업이 뭐 59, 1등급의 마필이 하지만 작년도 YTN배 대상 경주에서는 당산대업과 지금 함께 출제했던 천적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근데 당산대업은 6차인가 7차가 왔었고 천적은 2차권에 왔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말의 부중을 타냐 안 타냐 중요하지만 컨디션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고 브레인은 좀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다는데 이 마필은 과거에 보면 흙을 맞지 않는 레이스에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m 나왔지만 전개는 좀 자유롭게 풀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5번마 아르고 브레인까지는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백돌리오는 2번마 미소왕자 중심으로 해서 3번마 당산대업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더 센 챔프에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5번마 아르고 브레인까지 말씀해줬고 저는 그래도 3세 마필들이 부담 중량 여파에서 상당히 수월하다. 그래서 2번 미소왕자 중심에서 4번 강복 70 여기에 전개 2점을 살려볼 수 있는 5번마 아르고 브레인 3번마 당산대업까지 상대마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올말 경마입니다. 1위 경마에 보면 YTN배 대상 경주도 있고 또 2세 시네마들 간의 정말 아기자기한 게임도 있습니다. 정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경마를 접근하다 보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자. 그래도 정말 마음적으로 여력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게끔 그러한 경마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좀 늘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수로도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흐트러짐을 꼭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경마도 어렵지 않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 5월달 경마 모든 것을 마쳤고요. 6월달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